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어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블록체인어스 편집 주간이자 스타즈그룹 부사장님이신 김상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제가 또 의상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은요? 또 이런 선물도 주셔가지고 네, 이걸 쓰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이 쓰는 거는 이제 선물로 가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그냥 안 쓰시는 걸로 네, 하시는 것도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코인 시장도 이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이 이 트래블룰 동맹을 맺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이 트래블룰 동맹을 맺었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자금 이동 규칙인 트래블룰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의 관련 솔루션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이 R3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트래블러 솔루션 코드를 세웠는데요. 이 역시도 업비트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트래블룰은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이 업비트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업비트는 람다 256을 통해서 관련 솔루션에 대한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업비트도 코드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이후 자회사 람다 256이 개발한 시스템인 베리파이 바스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국내외 20여 개 회원사가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빗썸, 코빗, 코인원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트래블룰, 이 트래블룰이 바로 과연 어떤 건가요? 네. 트래블룰 같은 경우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인데요. 정부는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이용자의 환산 금액 기준 원화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소의 성명, 국적,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코드는 이에 대응해 지난 8월부터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차명훈 대표는 최근 유럽, 미국 등 국가별 트래블룰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도입 속도와 규정은 다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코드는 R3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코드는 R3 코다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80여 개의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R3 코다는 보안성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의 장점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차명훈 코드 대표는 코드의 장점으로 편리성을 꼽았습니다. 차 대표는 코드의 이용 방법이 은행 이체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은행 송금과 마찬가지로 계좌 번호를 보내는 방식과 비슷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객의 수취자,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확인한 후 송금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또한 신원 확인 방법도 간단합니다. 계좌 번호만 제공하면 됩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장점들도 더 많다면서요? 네, 코드의 장점들은 많은데요. 코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바로 연결성과 확장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차 대표는 코드는 브릿지라는 기술을 통해 타사 솔루션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코드 회원사의 경우 해당 기술을 이용해 타 트래블룰과의 연동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업비트 쪽이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무엇보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1대3 대결 구도가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져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니세프에서 내년 1분기 이더리움 기반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세프가 설립 75주년을 기념해 이더리움 기반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디지털 아티스트 나디에 브레모 주도로 내년 1분기 전시회 패치워크 킹덤을 열어 NFT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기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 세계 아동을 돕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NFT 컬렉션은 또 어떻게 제작되었나요? 네, 이번 NFT 컬렉션은 NFT 마켓, 스노우 크래시 랩스, 이더리움 재단, 메타굿 등과 협업해 제작되었으며 1000개의 NFT가 포함됩니다. 각 NFT는 21개국 28만 개 학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일에 성과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소더비가 올 한 해 동안 NFT 판매로 1억 달러를 벌었다면서요? 네,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더 블록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매기업 소더비는 올 한 해 NFT 판매로만 1억 달러, 약 118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소더비는 올 4월 초 디지털 예술가인 팩과 협업으로 첫 번째 NFT를 발매했는데 이로 인한 수익이 168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NFT 경매 참여자의 4분의 3 이상이 소더비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었고 절반 이상이 40대 미만이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전통적인 경매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한 소더비는 지난 10월 소더비 메타버스라는 자체 NFT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더비 고객이 아니었던 젊은 구매 고객들이 경매에 참여했다고 하니 이 NFT에 갖는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술품뿐만 아니라 국내 공연계에도 NFT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쇼미더머니 시즌 10 결승 진출자인 래퍼 쿤타가 NFT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14일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더 샌드박스는 사자 레코드 소속 래퍼 쿤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NFT 티켓이 생겨나고 또 공연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쿤타는 팬들과 소통하는 가상 콘서트를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합니다. 티켓 NFT는 내년 1분기 중 판매 예정이며 티켓 소유자는 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공개되는 쿤타와 스컬의 음원을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쿤타가 소속된 사자 레코드는 올해 초 샌드박스 내에 랜드를 확보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게 될 사자랜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계 NFT의 광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공 금융당국이 내년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융당국인 FCSA에 따르면 내년인 2022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전했습니다. 이날 남아공 FCSA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며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암호화폐 규제 내용에는 또 어떤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네, FSCA 측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는 디지털 화폐와 금융시장 사이의 상호작용 관련 조항,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감독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중국, 인도에 이어서 남아공까지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제 숏폼 콘텐츠에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가 15일 온라인 숏폼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규칙에 온라인 숏폼 콘텐츠는 인터넷 공간의 질서를 해치는 유해 정보 및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또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네, 숏폼 콘텐츠의 제목, 명칭, 댓글, 이모티콘, 언어, 내용, 자막, 화면, 음악, 음향, 효과 등에는 암호화폐 채굴, 거래, 조작 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며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하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블록체인 위드어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해주신 김상우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NFT 컨텐츠 협회와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컨설팅과 투자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모네타 자산운용 주최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한국 NFT 컨텐츠 협회와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또 기관 투자사,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장 예비 기업의 자금 조달과 증시 상장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량 스타트업 경영과 재원 확보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 이상으로 블록체인 위드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